또 하나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가로막는 것은 미루는 습관입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면 감동이 막 돼서 맞아, 그래, 나도 결심해서 시작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집에 가면 싹 잊어먹습니다. 내가 언제 그래야 되는지. 자, 미루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생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역시 10%짜리 투자 상품에다가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매월 50만 원씩 10년 동안에 넣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이고 10년이면 6천만 원이겠죠, 원금이. 자, 그리고 20년 동안 가만히 묻어뒀습니다. 거기다가. 이해되시죠? 그렇죠? 10년 동안은 저축을 하고 11년부터 30년까지는 그냥 가만히 거기다가 묻어뒀습니다. 거기다 이제 투자를 해놨다는 얘기죠. 이분이 30년째 타는 총 금액은 이자 6억 4,700 포함해서 7억 700입니다. 그런데 토끼는 자기가 좀 뭔가 안다고 잘난 척하면서 그래, 좀 나는 지금 돈 좀 써야 돼. 그리고 10년 동안 열심히 쓰다가 11년째 돼서 이제부터 시작해야지. 그리고 거북이가 이제 쉬는 그 사이에 11년째부터 20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저축을 했습니다. 자, 저축은 누가 더 많이 했을까요? 토끼죠. 거북이는 10년 했고 토끼는 20년 저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금은 얼마 차일까요? 2배죠. 거북이는 원금이 6천만 원이고 토끼의 원금은 1억 2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의 돈이 더 불어나야겠죠.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토끼가 30년째 타는 돈은 3억 7,800입니다. 자, 그러면 거북이가 탄 거하고 토끼 탄 거 차이가 얼마입니까? 3억 2,900이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에서 차이가 뭐죠?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돈을 넣은 것은 똑같습니다. 저축한 거는. 오히려 토끼는 더 많이 넣습니다. 2배나. 그렇죠? 근데 타는 거는 반밖에 못 합니다. 왜 이래요? 토끼가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부자가 되길 원하시면 미루시면 안 됩니다. 당장 오늘 이 방송 보고 나가서 바로 저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또 모르고 잊어먹고 살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경제적 정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노래 기억나십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늙어지면 못 노나하니. 기억나시죠? 네. 저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랐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어른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더 이상 부르시면 안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인생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인생에 숨겨져 있는 경제적 정년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젊어서 놀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권유하고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인생에 숨겨져 있는 비밀, 이 경제적 정년이 뭐냐? 20대부터 60대까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파란색 선이 수익 곡선이고 빨간색 선이 지출 곡선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의 예입니다. 보통 사람의 예입니다. 자, 그러면 20대, 30대, 40대 어느 때까지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죠. 이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는 소위 변곡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이때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을까요? 지출이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의 그렇죠. 자녀 교육비, 그 다음에 자녀 결혼 자금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그러한 경제적 정년이 생기냐? 전문가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엇갈리는 이 선이 언제냐? 첫째 아이 대학 입학할 때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보통 남자 기준으로 할 때 47세, 8세, 9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나이로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49대 제 아들이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평범하고 보통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을 해보십시오. 저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이죠. 예,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노세 젊어서 놀아? 놀려면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냥 돈 없이 노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저축을 해야 될 때인데 저축은 안 하고 놀았다. 근데 이때 가면 저축은커녕 지출이 더 많다.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 자유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이제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노세 젊어서 부르지 말고, 그렇죠? 젊었을 때 경제적 정년이 찾아오기 전에, 첫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저축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내용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과거에 보면요, 이런 또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60세 전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은퇴라는 게 그렇게 긴 시간, 또 직장도 57세, 8세까지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이게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루라도 빨리 뭘 해야 된다고요? 아껴서 저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누리고 싶은 그 경제적 자유, 그 경제적 자유를 가로막는 요인들이 6개가 있는데, 물가, 고물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금리, 저금리, 그다음에 고령화와 저출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무계획적인 지출 습관, 막 외식하고 막 옷 사고 홈쇼핑 그냥 열심히 사고, 그다음에 또 그냥 그냥 철철이 그냥 남들이 산다 그러면 다 사고 다 놀러 다니고, 이런 무계획적인 지출 습관을 우리는 바꾸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미루는 거, 내일 하지, 다음 달에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이런 것이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가로막는 거고, 마지막 우리 인생에 숨겨져 있는 경제적 정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우리가 저축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심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안 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본다는 초조감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살기 힘들어져. 정말 이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남들은 뭐 한대 보니까 남들은 땅을 산대. 오피스텔을 산대. 뭐 상가에 투자한대. 뭐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를 산대. 막 이럽니다. 그리고 주가가 막 오르는 걸 보니까 야, 이거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때요? 그런 불안하고 초조감이 있죠? 두 번째,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의 수입으로는 미래의 재정적 필요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막연한 불안감. 그렇죠? 아까 처음에 화면에서 보셨잖아요. 노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들의 교육자금, 결혼자금, 생각만 해도 막 답답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뭘 하시냐면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맞죠? 이 초조감과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 답은 재테크야. 재테크가 뭐 엄청나게 지금 인기가 있죠. 그렇죠? 백화점의 재테크 강의도 막 미어 터지고요. 또 책방에 가보니까요, 재테크 책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볼까요? 재테크 책이요? 엄청나죠? 예, 미처 제가 다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예. 왜 이런 책들이 책방에 재테크 관련 책이 쏟아져 나올까요? 예? 사람들이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재테크가 뭘까요? 재테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큰 돈 만드는 거?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테크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그렇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길 원하실까요? 예, 잘 살려고? 예, 맞습니다. 사람들은 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원하냐면 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람 지금 엄청나게 관심이 많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 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까요? 제가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다는 거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요, 실제로 돈을 크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돈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것은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진짜로 이렇게 돈을 좋아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다가 죽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사람들이 돈을 진짜로 좋아하는 이유가 돈이 많으면, 그렇죠? 돈을 많으면 하고 싶은 것을 원 없이 하고 살다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아닐까요? 예. 그런데 사실이에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착각이라고. 자, 이것이 왜 착각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려면은 돈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돈을 모아야겠죠. 예, 돈을 한번 모아 봅시다. 일단 1억을 모아 볼까요? 일단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 돈을 많이 모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1억을 한 3년은 모아야 되겠죠. 자, 1억을 3년 동안에 모은다고 칩시다. 1년, 2년, 3년. 그러면 1억을 3년 만에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될까요? 나누기 3 하면 3,300만 원, 또 나누기 12 하면 한 270만 원이지만 이자가 붙는다고 치고 한 달에 한 250만 원씩 하면 1년이면 3천이죠? 3년이면 9천이에요. 이자가 붙으니까 1억이 되겠죠? 자, 그래서 3년 만에 1억이 됐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또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 1억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더 모아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걸 또 합니다. 2억. 그렇죠? 그 다음에 끝나면 또 해야 되죠. 3억, 5억, 7억, 10억.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을 아시네요. 네.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우리가 필요한 돈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산해 본 적 있어요? 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생 동안 필요한 돈이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죠? 많이. 네. 저거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동안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린 모르고 삽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평생 동안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는 아세요? 그것도 모릅니다. 예, 많이, 그것도 많이에요. 맞습니다. 예, 우리는 평생 얼마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평생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모읍니다. 이게 재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요, 이 예에서 보듯이 여러분들 한 달에 250만 원 모을 수 있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한 목적이 뭐였죠? 하고 싶은 것을 원 없이 하고 살다가 죽으려고 마음 먹고 시작한 게 이건데 이건 뭐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돈을 모으는데 그 모으는 과정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된다는 모순에 빠집니다. 재테크를 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막 뭔가 재테크를 막 하는데 실제로 하고 싶은 것을 거의 못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순에 빠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맞죠?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죠? 네, 이제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다 흔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답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답이 있습니다. 제가 답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강의하고 왔겠습니까? 그렇죠? 자, 답은 이렇습니다. 다르게 출발하고
다르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 다르게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살아오셨던 그 재테크라는 방법 있죠. 그것을 바꾸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죠? 재테크를 열심히 하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살게 되는 모순 속에 빠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재테크의 관심은 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이 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이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출발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자, 쉽게 말씀드립니다. 재테크가 돈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다르게 출발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관심을 갖는 거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하면서 우리는 가족들을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르게 산다는 것은 돈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것을 먼저 정하시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정하세요. 하고 싶은 게 뭐죠?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행? 차를 구입하는 거? 그렇죠? 집을 사는 거? 이거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하고 싶은 여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행을 꼭 유럽 여행을 갔다 와야 시원한 건가요? 꼭 해외여행을 갔다 와야 하고 싶은 여행인가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족들하고 가고 싶다 그러면 가까운 데 가시는 거예요. 1박 2일도 좋고 2박 3일도 좋고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가족들하고 의논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가족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 그 텔레비에 나오는 것처럼 2박 3일 정도를 저기 남해나 어디 산을 가서 이렇게 섬 같은 데 가서 2박 3일 동안 있다 오자.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돈이 얼마 필요한지 계산해 보고 그거를 위해서 그게 한 20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20만 원을 얼마만큼 모을까? 내년에 가자 그러면 1년 남았지 않습니까? 1년에 20만 원 모으는 거 한 달에 얼마 모으면 돼요? 2만 원 정도만 모으면 돼요. 그리고 1년 있다가 가는 거예요. 자,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준비된 돈은 없어. 자, 일단 가는데 카드로 긁고 할부로 갔다 오는 거예요. 요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갚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전 많이 봤습니다. 자, 그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정하고 그게 필요한 돈을 계산해보고 그 필요한 돈을 얼마만큼 기간 동안에 모을 건지 정하고 그래서 한 달에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그것만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모아서 저축한 다음에 만기가 돼서 탄 다음에 그 돈을 갖고 여행을 간다면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행복한 부자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기타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차를 사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차가 막 큰 차여야지 좋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요즘에 어떤 차든지 에어컨 다 나옵니다. 에어컨 나오고 그냥 잘 4명 가족이 타고 갈 수 있는 차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차를 정하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교육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내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까 제가 퀴즈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재무 목표라고 하는데 보통 미혼들은 첫 번째 재무 목표가 뭘까요? 무슨 돈이 필요할까요? 결혼 자금 맞습니다. 예, 결혼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정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남자가 정해졌어요. 배우자가 정해졌어요. 결혼하기로 딱 맘먹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위를 돌아봅니다. 남들은 호텔에서 하네. 1억씩 쓰네. 그러니까는 내 통장에 보니까 돈은 별로 없어. 어떻게 해요?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혼 때부터 출발부터 빚을 안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혼입니다. 자,
결혼을 어떻게 해서 나는 전세로 시작하겠다. 사골세로 시작하겠다. 월세로 시작하겠다. 좀 이렇게 지방도시 이런 데서 좀 저렴한 곳에서 시작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그러려면 얼마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결혼식은 내가 호텔에서 안 하고 이런 어디 회관이나 아니면 교회나 사찰이나 이런 데서 하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리고 혼수나 예물도 이렇게 정해놓고서 거기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지금부터 내가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 매월. 그래서 내 월급에서 결혼자금으로 20만 원, 30만 원씩 모아가는 겁니다. 어때요? 그렇게 모아놔서 결혼을 한다면 남이 아무리 호화스럽게 결혼한다 해도 부럽지도 않고 당당하겠죠. 그렇죠. 저는요, 신입사원들 교육에 많이 가서 강의를 할 때 제가 강조합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월급에 놀라지 마세요. 80%를 저축하라고 합니다. 보통 월급이 한 200만 원, 250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요새 초봉이 대학교 졸업하고 그럼 200만 원의 80%는 얼마예요? 1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놀라운 사실이요. 직장을 들어간 다음에 보통 한 6년에서 7년 있다 결혼합니다. 요즘에 결혼을 좀 늦게 합니다. 그러면 160만 원씩 1년이면 거의 한 2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5년 모으면 1억이고요. 7년 모으면 1억 4천입니다. 결혼 자금 돼요, 안 돼요? 되고도 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우선 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큼 필요한지를 계산해보고 그걸 위해서 내가 얼마큼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서 해야 되죠. 쪼개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다르게 출발하고 다르게 접근하자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예. 훨씬 이제 자신감이 생기시죠? 네. 예. 우리가 이렇게 사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고물가, 저금리, 그렇죠? 그 다음에 고령화 저출산, 그래서 세금은 늘어나죠. 물가는 높아지죠. 그 다음에 금리는 낮죠. 월급은 잘 안 오르죠. 이러한 여러 가지 내부 외적인 경제 환경 요인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재테크를 하려고 보니까 재테크 사실 돈도 없어. 그렇죠? 할 만한 돈도 없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걱정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대로 하면 어떨까요? 행복한 부자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기셨나요? 네. 네,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득이 얼마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버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은 먼저 정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조금씩 아껴서 저축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복한 부자의 길로 가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